모발 검사에서는 우라늄 같은 중금속을 볼 수 있거든요. 뭐 먹으면 우라늄이 나오죠? 충남부터 강원도까지 일대 우라늄 벨트라고 거기에서 난 아 진짜요? 드시는 경우에 네. 굉장히 우라늄이 이제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중금속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활성도가 높아지든지 괜히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네. DNA나 단백질이나 지방에 손상을 주면은 세포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DNA가 손상이 되면은 암이 생길 수 있죠.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중금속도 높고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교수님들이 그런 거 동네 병원 상담하세요. 대학병원이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너무 예약을 이렇게 병원 측에서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박춘묵 원장님 모시고 우리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금속 검사부터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알아보는데요. 우리 박춘묵 원장님은 중금속의 선구자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 더 맑은 클리닉 원장 박춘묵입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위주로 난치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중금속 환자나 과민대장증후군, 만성두드러기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중금속 검사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 저는 1년에 두세 번 가서 검사하는 거 아시죠? 네. 네, 바로 원장님께 검사를 받긴 하는데, 네, 중금속 검사부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중금속 검사는 크게 모발 검사,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모발 검사랑 혈액 검사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모발 끝에서 그 두피에서 한 3cm 정도를 군데군데 잘라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환자분들이 모발 검사를 하면 땜통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걱정을 하시는데, 네. 한 방에 뚝 자르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자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은 모발 검사랑 혈액 검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모발에서만 높던지 혈액에서만 높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환자를 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에는 환자분들 검사 비용을 아껴주려고 혈액 검사로만 이제 선별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너무 안 낫는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후, 1년 후에 모발로 다시 했더니 모발에서 엄청 높은 거야. 그리고 모발 검사에서는 우라늄 같은 중금속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혈액에선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뭐 먹으면 우라늄이 나오죠? 우라늄은 우리나라에 네. 충남부터 강원도까지 일대 우라늄 벨트라고 오. 우라늄이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난 인삼 같은 거 진짜요? 드시는 경우에 네. 굉장히 우라늄이 이제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된 우라늄을 먹게 되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이 우라늄이 높다고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뭐 이유 없는 발진이 생긴다든지 면역 질환이 생긴다든지 또 암이 생겼을 때 그때 진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암인데 보니까 우라늄이 높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중금속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주는 안 좋은 것들,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중금속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미네랄이 붙은 자리에 중금속이 대신 붙으면은 특정 효소나 단백질의 기능이 바뀌어요. 네, 예, 어떻게 그럼 바뀌죠? 효소가 너무 활성도가 높아지든지 네. 아니면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깨지면은 컨디션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괜히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금속이 들어오면은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중금속이 만들어요? 네. 오. 그럼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DNA나 단백질이나 지방에 손상을 주면은 세포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DNA가 손상이 되면은 암이 생길 수 있죠. 네, 문제죠. 물론 암이 생기기 전에 대부분의 세포는 죽던지 아니면 우리가 세포 분열을 못하는 노화된 세포라고 하는데,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기능만 떨어진 채 그 세포는 살아가다가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중금속이 많아지면은 어쨌건 DNA 손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암의 발생도 증가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 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는데 검사하면 중금속 환자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담도암 환자, 카드뮴 중독. 진짜요? 그래서 카드뮴은... 담도암, 신장암, 카드뮴이 그 간이랑 신장에 쌓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중금속 환자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고, 심하면 이런 말도 들었어. 환자분들이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중금속도 높고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교수님들이 그걸 이제 봐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동네 병원 가서 상담하세요.
왜 이렇게 진짜요? 대학병원이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너무 예약을 이렇게 병원 측에서 많이 잡아놔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본연의 업무하기도 바쁜 거야. 근데 암 환자들이 이렇게 내가 어디가 아파요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검사 괜찮으니까 이 약 먹고 일주일 있다 다시 오세요. 한 달 있다 다시 오세요. 이런 진료 패턴을 하다 보니까 많이 놓쳐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이고, 어쨌건 암 환자 중에서도 저는 중금속 환자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모발 검사랑 혈액 검사 같은 거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발암물질이 몸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표준항암 치료, 면역 치료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금속을 빼는 치료들이 있으니까 진단이 되면은 그 기능의학 병원 같은 데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병원에서는 EDTA 킬레이팅 주사 이런 거 몇 주 이렇게 맞죠. 네네. 네,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흡착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유카본이 요즘에 네네. 또 없던데 품절이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걸 수입하는 회사가 서류상 잘못을 해서 그 수입이 안 되게 됐는데, 그 약이 나빠서 그런 거는 절대 그렇지가 절대 않고요. 아니에요? 그 지금 유카본은 쓸 수 없지만 해외 직구를 이용해 가지고 흡착제들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원장님이 그거를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네. 하셨잖아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에서 중금속을 해독해 가지고 네. 응나로 네. 버릴 수 있게 담즙으로 배출을 해주면 되는데, 얘네가 응나로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장 말단에서 다시 그 흡수- 영양분이랑 같이 다 같이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애써 버리고 다시 먹고, 그러니까 네.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해독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장에서 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장간 순환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몸에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흡착제를 써가지고 응나로 이게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예, 이게 치료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애초에 담즙으로 못 버리니까 애초에 버릴 것도 없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간장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글루타치온, 비타민 B, C 다 간장약인데, 이게 다 여태까지 이런 약들만 쓴 거예요. 간 기능 개선만 시켜줬는데, UDCA 막 이런 거. 우르사도. 근데 이게 다시 흡수가 되니까 네. 치료 성과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금속 환자를 많이 치료하면서 이제 굉장히 저희 환자들은 난치 환자가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게 저한테 많이 들러붙어 있어줬어요. 일주일, 2주일 안에 치료가 안 됐다고 그냥 딴 데 가버리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해결을 못 할 텐데, 6개월이고 1년이고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중금속이 나왔고, 중금속에 대해서 시리즈로 검사를 하면서 치료를 했더니 어떤 환자는 정말 3개월 만에 좋아지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3개월 안에 치료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동네 병원에서는 3개월 안에 안 나면 환자분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중금속 환자들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길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간에서 버릴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한정돼 요만큼밖에 있어. 없어. 맨날 조금씩 계속 버려야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해독 치료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낫지 않고, 뭐 10년 전부터 만성 발진이 있었네, 뭐 이랬던 환자분들이 해독 치료 몇 개월 만에 그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게 없어지고, 이상한 관절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멍했던 증상들이 좋아지고, 뭐 이런 치료 사례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다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한 3년 정도 모았다가 이제 학회에다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니까 실제로 된다. 네. 그래서 중금속은 킬레이션 주사 단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킬레이션 주사, 아까 EDTA 킬레이션 주사는 납중독에만 허가사항이 있어요. 이게 치료가 다른 게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식약 허가사항은 납중독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으로 하기엔 좀 부족한 게 있고, 꼭 경구제를 같이 먹고 흡착제를 먹어가지고 응나로도 버려야 되고, 또 사우나를 해가지고 땀을 빼고 운동을 하면 땀으로도 중금속이 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특히 땀으로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 중에 되게 희한한 환자들이 많아요. 온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한 달 내내 사우나를 갔다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했더니 이상한 증상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아, 저는 들었을 때 이건 해독의 이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사들도 알고 이제 환자들도 이제 알아야 된다.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채워주는 거 못지않게 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중금속이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이신 분들한테 항산화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 당연히 써야죠. 네, 그죠. 항산화 비타민 AC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있고, 알파 리포산이 있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사례가 그 원장님이 알파 리포산, 우리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막 몇 알씩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일반 약으로는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팔 수 없고, 아니면 외국에서는 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복용하는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이제 알파리포산 또 치옥트산도 같은 약 이름이고요. 똑같은, 네. 예,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허가 사항으로 600ml 제제를 하루 한 번 먹는 것을 내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알파리포산이 방광기가 짧고 중금속에 문제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알파리포산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뇌의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중금속을 빼서 뇌로도 넣어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의 이제 재분포라고 하는데 엄한 장기에 있는 중금속을 빼가지고 다른 장기에 다시 넣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알파리포산을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썼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3시간마다 먹어줘야 돼. 네. 그러면 일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파리포산이 반감기가 지나가지고 우리 몸에서 없어지면 얘네가 뺐던 중금속이 다시 다른 데로 가버려.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파리포산을 쓰려면은 3시간마다 꾸준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알파리포산이 저희가 내과에서는 600ml를 쓰는데 그 중금속 이슈가 있는 그 소아나 성인들한테는 10ml도 쓰고 12.5ml도 쓰고 25ml도 쓰고 100ml도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파리포산 600ml 안 되면 그 1200ml, 1800ml 이렇게 한번 때려봐. 뭐 이런 생각을 일반적인 의사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리포산이 제가 또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환자가 나가리가 돼버려요. 나가리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져 버려요. 아, 힘들어져요. 예, 일반적으로 알파리포산이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주면은 컨디션이 좋아지던지 아니면 별로 좋아지는 거 없던지 뭐 이러고 마는데 중금속 이슈가 있는 분들은 알파리포산을 먹는 순간부터 막 어지러워요, 토 나와요, 소화 안 돼요, 피부에 발진이 올라와요. 오히려 알파리포산을 짧은 텀으로 자주 쓰지 않으면은 다른 데 중금속이 번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파리포산은 사용해야 된다면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해 가지고 써야 된다. 이거는 의사랑 상담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통상적인 분들은 알파리포산 먹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수은이 높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신 분이 있고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알파리포산을 수은 뺄 때 주사로도 써요. 이게 반감기가 이제 짧은 건데 주사로 쓰면 원래 안 되고 세계 다른 학계에서는 쓰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곳도 있고 그냥 경구제로 이렇게 짧게 먹는다고도 하는데 또 다른 학회에서는 이제 쓴다고도 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중금속 치료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문은 많아요. 검사는 많이 하고 연구는 많이 하는데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없어요.